사실 음주하고 나서 딱 오시면 정말 전립선염 증상 악화되고,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진료실 문을 딱 여시자마자 선생님 저 술 먹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환자분들께서 저 정말 내일, 아니면 사실 직업 특성상 그런 자리가 많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비뇨질환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비정상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전립선염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은 저희가 아무래도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전립선염의 증상이나 진단, 그리고 치료 이런 부분에서 교과서적인 내용, 논문에 나온 내용도 그렇고 그런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진단과 치료, 증상 여기서 조금 더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치료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자분들께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생활 수칙, 그리고 드셔야 될 음식, 어떤 음식을 가려야 할지, 그리고 운동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될지,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 성생활, 사정, 자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시는 것이 전립선염 치료에 도움이 될지 한번 원장님들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딱 교과서에도 자세하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식음료에 관한 이제 논문이나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술인데요. 이제 술, 알코올 같은 경우는 와인, 맥주, 그리고 다른 알코올성 음료 다 종류 총망라하고 이제 드시는 것이 이제 이런 전립선염이나 저희가 흔히 말하는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 환자분들에 있어서 그 증상을 좀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술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보통 요새 너무 많이들 드시는데 커피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도 카페인 든 게 있고, 요새는 이제 디카페인 커피도 많이 드시는데요. 이제 카페인 커피든 디카페인 커피든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61%, 47% 이렇게 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 악화에 있어서 커피를 이제 섭취를 좀 제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매운 음식입니다. 저희 특히 한국 분들이 맵고 짠 음식들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제 고춧가루가 많이 든 음식이나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매운 음식들이 이 방광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배뇨 증상, 그러니까 빈뇨나 절박뇨 같은 증상도 더 흔하게 일으킬 수 있고, 또 전립선염이나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 이런 환자분들이 겪는 고통도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기 전립선염이 치료가 한 달 이상, 2달, 좀 길면 3달까지 가는데, 저는 커피보다도 꼭 술은 정말 안 하시는 게 좋다. 사실 음주하고 나서 딱 오시면 정말 전립선염 증상 악화되고,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진료실 문을 딱 여시자마자 선생님 저 술 먹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환자분들께서 저 정말 내일, 아니면 사실 직업 특성상 그런 자리가 많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저는 최대한 그냥 자제해 주시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드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치료 받는 중엔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도 이제 진료 중에 피곤할 땐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술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술을 드시면서 재발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고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환자분들께는 술을 드시더라도 그만큼의 물을 좀 옆에 갖다 놓고 그만큼의 물을 좀 같이 드시라고. 왜냐하면 어쨌든 알코올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도수라도 낮추면은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정말 어떤 음식보다도 음주하고 나서는 정말 과음하고 나면 다음날 저희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몸이 힘든 것처럼 전립선염 이쪽 골반 쪽은 증상이 정말 쉽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증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다른 또 예, 내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이제 식사에 있어서 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지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몇몇 연구에서는 이제 전립선염 환자분들은 조금 탄수화물이나 유제품, 뭐 치즈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섭취를 하고 반면에 이제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거를 좀 덜 섭취를 한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어떤 연구에서는 이제 뭐 탄수화물을 50%, 뭐 지방 30%, 단백질 20% 정도의 비율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제한하기도 했으나 뭐 사실 일상생활에서 지키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뭐 과일이나 채소를 조금 더 많이 섭취하는 게 좋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근데 반면에 또 저희가 이제 비뇨기과에서 좀 가장 큰 학회 중에 하나인 유럽 비뇨기과 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이런 식습관에서 뭐 식이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정말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전립선염의 개선 효과를 나타내진 않을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 실제 진짜 진료에서도 환자분들께 말씀드릴 때 진짜 이렇게 탄수화물, 지방 이렇게까지 다 섭취를 스트릭트하게 딱 제한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비뇨기학회 가이드라인에도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이창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술은 정말 안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맵고 짠 음식 사실 이게 전립선염 환자분들을 뵈면은 딱 전립선염만 있는 것도 있지만은 간질성 방광염이라든지 방광에 문제 있는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방광 문제나 간질성 방광염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정말 이 맵고 짠 음식은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배뇨가 이 방광, 전립선 문제, 소변 보는 데 관련이 있지만은 바로 뒤쪽에 있는 이 장과 장 기능과도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변비가 있다든지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배뇨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음식과 관련해서라면은 그런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이라든지 채소 이런 거를 좀 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변비가 정말 심한 분들은 이 골반 근육이 자꾸 긴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증상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또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성생활, 그다음에 부부 관계라든지 아니면 여자친구와의 관계, 또는 혼자서 자위 이런 사정과 관련돼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이와 관련된 내용도 있을까요? 이런 질문 저희도 진료 중에 자주 받게 되는데요. 이제 사정을 지연시키는 분들, 특히나 이제 성적 흥분 상태를 좀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뭐 손으로 이렇게 누른다든가 뭔가 근육에 힘을 줘서 이제 사정을 지연시키게 되면 이쪽 골반 근육들에 이제 통증들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립선염이나 뭐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의 증상들이 이제 지속될 수 있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금욕 생활이 오래돼도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적절한 성관계가 오히려 이런 전립선염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주 2회 사정을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전립선염이 없는 일반인 분들이 이 전립선염으로 고생하신 환자분들에 비해 이제 2배 이상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정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뭐 전립선 쪽이나 이제 정낭 쪽에 고여있던 염증 분비물들이 배출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전립선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떠오르고 뭐 외국 쪽 이제 연구에 좀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제 서로 부부 간에 이제 조금 뭐 떨어져 지내다가 이제 남편분이 전립선 쪽 통증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같이 생활하면서 주기적인 관계를 하고 나서 그런 증상이 좀 좋아졌다는 이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진료 보다 보면은 그 뭐 전립선염의 환자분들 검사하는 데 있어서 정액 검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조금 연세가 드신 남성분의 경우에 사정을 뭐 수개월 이상 안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검사하느라고 정액 검사를 하시고 나서 훨씬 뭐 개운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모든 이제 과도한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 이제 관계를 한 달에 7번 이상 하는 게 이제 전립선염을 한 20%에서 50% 정도 더 발생을 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를 조금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나 아니면 너무 금욕생활을 하는 거 모두 다 조금 전립선염의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관계를 과도하게 하는 거는 사정할 때 이제 그 주위에 근육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이제 근육의 수축을 유발시켜서 근육 통증이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사정을 하면은 조금 그런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조금 사정을 평소보다는 좀 자제할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가급적이면 그래도 뭐 예를 들어 하루에 2번 이상 사정을 하는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이제 너무 4일 이상, 그러니까 너무 조금 긴 시간 동안 금욕을 하는 것도 좀 가급적 피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정을 할 때 어쨌든 그거를 아까 이창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억지로 참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전립선에 조금 그 압력을 가하게 만들어서 전립선염이 갑자기 심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정을 할 때 조금 그런 약간 잘못된 자유의 습관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양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창기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구의 내용은 일주일에 2번 이상 하면 좋다는 얘기죠. 일주일에 2번 이상이면 좋은데, 또 유재명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한 달에 7번 이상 하면 또 더 안 좋다. 일주일에 2번 이상 하면 한 달에 7번 이상 아닌가요? 그러네. 이게 사실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 이게 논문이나 연구를 찾아봐도 그렇게 많은 내용이 없거든요. 결국은 전립선염 걸려있는 환자분들, 전립선염에 걸리신 환자분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을 그냥 거꾸로 조사를 해서 봤더니 이렇게 군을 나눠서 봤더니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재명 원장님 말씀대로 너무 과한 것도 안 좋고, 또 그렇고 너무 또 안 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라는 얘기겠죠. 어쨌든 간에 저도 이렇게 뭐 횟수 가지고 되게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사정통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통이 있다든지, 이게 할 때 불편하신 분이 있고 하고 나서도 이게 통증이 있는 분이 있고 좀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연관통이 있는 분들은 저는 일단은 치료하는 동안에는 조금 텀을 두고 쉬시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정상 토크,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